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열린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공식 의전서열 2위이자 빨치산 2세를 상징하는 인물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퇴진이 확정됐습니다. 최룡해는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인 상징 자산이었습니다. 올해 그의 나이는 76세. 북한에서 상징 자산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1세까지 현역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룡해의 이른 퇴진은 오랜 지병인 당뇨병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10여 년 전인 60대 초반부터 한쪽 다리를 절면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습니다. 당뇨병과 척추 질환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당뇨 합병증이 시작돼 1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자체로도 대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최룡해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운이 매우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최룡해만큼 인생 즐기다 간 인간들도 드뭅니다. 최룡해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였던 최연의 서자입니다. 예전에 최연과 최룡해 가문의 이야기는 종종 해드린 일이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최룡해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집안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연은 빨치산 동료였던 김철호와 결혼해 1942년 최룡택이라는 적자를 낳았습니다. 최연은 해방 후 38 경비여단 여단장 시절에 일본군 간호사 출신인 황해북도 거주 여성과 불륜 관계였는데 1950년 1월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바로 최룡해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북한에서 빨치산 출신이 낳은 적자들도 많음에도 최룡해가 빨치산 2세를 대표하는 상징 자산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최연은 김일성과 같은 항일 영군 2군 출신이었고 북중 국경 근처에서 전투를 자주 벌여 국내에 많이 알려졌던 인물이었으며 김일성의 유일 독재 체제를 가장 앞장서 옹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부친의 후광이 빨치산 출신 중 가장 강력했다는 점이 최룡해에게는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운은 최연의 적자인 최룡택이 벼슬 욕심보다는 방탕한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최룡택은 오랫동안 노동당 3대 혁명 소조 지도부 과장 자리에 있었는데 김정일이 더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3대 혁명 소조 지도부 과장은 20대 초반인 전국의 여대 졸업생들을 쥐락펴락하는 위치였습니다. 노동당에 입당시켜준다며 마음에 드는 젊은 엘리트 여성들을 침실로 끌어들일 수 있는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남봉꾼으로 살던 최룡택은 60세도 채 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최룡해의 세 번째 행운은 어렸을 때부터 김정일을 따라다녔다는 점입니다. 김정일과 최룡택은 나이가 같아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이였는데 그러다 보니 최룡해도 코올리게 시절부터 김정일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최룡해는 김정일 시대에 빠르게 출세했습니다. 36세에 벌써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됐고 2년 뒤엔 북한 청년 조직인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비서로 발탁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권력을 움켜쥔 최룡해는 빠르게 부패했습니다. 청년동맹 협조단을 만들고 전국의 민어들을 뽑아 부하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변태적 성욕을 위해 수청을 드는 여성들의 치아를 한 대당 100달러씩 주고 뽑았던 일을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최룡해에 대한 정보는 김정일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최룡해를 아무리 총애하는 김정일도 이건 봐줄 수 없었죠. 북한 최고 민어들은 누구 겁니까? 백두 혈통만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빨치산 혈통 최 씨가 김정일 개인 자산인 민어들을 빼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정일이 하는 것처럼 기쁨조 파티까지 흉내를 냈으니 김정일이 빡 돌아버린 거죠. 최룡해는 이후 6년 동안 혁명화를 하게 됩니다. 청년동맹 부하 간부들은 대거 처형을 당했고 이가 뽑힌 여성들도 25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음을 맞았지만 최룡해는 몇 년간의 노동 단련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같은 서자 출신이고 거기에 또 모친들이 일본과 연관된 인물이란 동병상련이었을까요? 최룡해는 김정은 시대에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2010년 난데없이 인민군 대장으로 2012년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군 총정치국장으로 차수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요직을 옮겨 다니며 지내다가 몸이 더 버틸 수 없을 때쯤 안전하게 은퇴했습니다. 최령해의 퇴진으로 이제 빨치산 2세는 북한 정치 무대에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최씨 가문의 빨치산 혈통은 3대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최령해에겐 김정은과 나이가 같은 최현철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현철은 29세였던 2013년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당시 평양시당 조직부 책임 부원이었던 최현철은 친구와 한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다가 공교롭게도 부친이 수장인 북한군 총정치국 소속의 군용 승합차에 치여 소생 불가 판정을 받고 사체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날 새벽 4시 김정은이 봉화진료소에 나타나 최씨 가문의 대가 끊기면 안 된다. 무조건 살려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최고 의료진이 총동원됐습니다. 최현철은 42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이후 그는 2년 넘게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거액을 주어 그를 싱가포르까지 보내 고막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는 초기 상태가 최현철보다 좋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소생 지시는 최현철에게만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뇌를 다쳐 발음도 어눌하고 거동도 불편했던 최현철이 고위 간부로 출세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발표된 250명의 노동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명단에 최현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부친인 최령해는 36세에 위원이 됐지만 42세 최현철은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치산 3대 혈통의 본격적인 등장 시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김정은에겐 빨치산 혈통이라는 상징성이 3대까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현철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간부들의 인사권을 두루 틀어지고 있어 인간계 권력 최고 수장이라고 불리는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 부장의 아들도 김정은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2019년 초 호위국 군관 신분으로 30대 중반이던 조용원의 아들은 평양역 인근의 한 고급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2인자의 아들인지라 송악소주라는 브랜드의 나름 북한에선 비싼 술을 마셨는데 그날 마신 것은 메탄올로 만든 가짜술이었습니다. 북한에선 가짜술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데 하필 조용원의 아들이 피해자가 돼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때도 김정은이 나섰습니다. 무조건 시력을 회복시키라는 지시에 조용원의 아들은 치료시설이 훨씬 좋은 중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중국 의료진들은 처음엔 치료할 수 없다고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돈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오랜 치료 끝에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마셨던 친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었는데 이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같은 술을 마셨는데 조용원 아들만 해외에 가서 치료받고 친구는 힘이 없어 소경이 됐다며 쉬쉬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정은이 분노로 메탄올 술을 판매했던 식당 지배인은 처형됐고 그 식당 주변에 있던 10여 개의 다른 식당들도 몽땅 철거됐다고 합니다. 김정은 시대의 실세들이었던 최령해와 조용원은 공교롭게도 김정은에게 아들의 목숨을 되찾는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더 높아질 것은 뻔한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조용원은 김정은에게 아들에게 광명을 찾아주어 감사하다며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편지를 바쳤다고 합니다. 숱한 처형을 목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늘 안전지대에서 머물던 최령해는 이제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몸 상태를 봤을 때 몇 년 안에 김정은이 최령해의 운구를 직접 메고 나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언론들은 최령해를 대를 이은 충신의 귀감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들은 최령해를 만민평등을 지향한다는 북한 사회주의의 기만적 사기극을 낱낱이 드러낸 상징이자 부와 방탕의 대명사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